월세도 한번 물어봐도 돼요? 세 채 합쳐서 하나 보증금이 세서 1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체 받는 월세가? 이자는 원금 갚는 거 빼면은 3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남는 게?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5개 중에 다 서울에 붙어있는 수도권이긴 한데 서울이 없구나. 서울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인데 서울에 붙어있는 시는 다 했다고 봐요. 그러네. 핵심 지역으로 네. 남쪽으로만 다 했네요. 그래도. 네네. 근데 서울이 없다. 네. 그래서 서울을 좀 맞아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요새 낙찰가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매매도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물어보기 전에 우선 5개 중에 2채가 전세인 거고 그러면 3채는 월세인 거네. 거기서 받는 월세도 한번 물어봐도 돼요? 세 채 합쳐서 하나 보증금이 세서 1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체 받는 월세가? 이자는 원금 갚는 거 빼면은 3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남는 게? 아니. 이자 원금 네. 그거 빼면 9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럼 것 한 같아요. 뭐 1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받는 거네, 순수입으로. 네. 계략 가게 보탬이 되겠어요. 선생님 뭐 데이트하고 이런 데는 그 정도 월세는 만든 거고 2채는 개발을 생각하고 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역이 생기는 위치에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략한 거구나. 네. 선생님. 고강동도 고강역 7분 거리에 있는 집이고 고강역이 대장홍대고 그 서부광역철도? 맞아요. 네. 그리고 멀리 봤네. 안양도 그것도 뭐 확정된 거니까. 7분 거리. 미래 역세권이 될 곳에 미리 선점해 놓는 포지션으로. 네. 그게 선생님의 좀 포지션이구나. 맞아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월세 쪽으로 하는 게 불편하니까 전세로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포지션으로 하다 보니까 고민도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전세가 불편했던 이유가 그러네. 선생님은 딱 구분이 될 수 있겠다. 월세가 절반 정도 되는 거고 전세가 절반 정도 되니까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거네. 월세 좋은 점하고 전세의 좋은 점이 좀 느껴지겠어요. 그쵸. 어떤 게 맞냐 틀리냐 보다도 할 수 있었으면 월세를 했다.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세를 했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이고 할 수 없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규제 지역은 대출이 안 나온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게 주로 요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현금 흐름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비규제 쪽으로 사실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쪽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도 물론 중요한데 그냥 저는 느낀 게 개발 쪽에 그리고 미래 가치 쪽에 더 비중을 뒀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맞아요. 개발이 돼야 임대에 내가 신경을 덜 써도 된다의 관점인 것 같고 그게는 무슨 얘기예요? 개발이 돼야 임대에 신경을 좀 새 집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좋은 동네여야 결국 수요가 많고 내가 반지하여도 임대가 안 나가는 공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 관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개발에 대해서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꼭 개발돼야 돼 이런 포지션은 또 아닌 거네? 9채를 한다 했을 때 한 채 정도만 개발되면 좋겠다 이 정도 느낌인 거죠. 9채 중에 9채가 다 개발돼야 돼 이 정도는 9채 중에 한 채만 돼도 전 큰 거라고 생각 좀 들어요. 사실 뭐 안 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규제 지역을 전세로 보유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전세도 경험해보고 월세도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전세일 때 느끼는 불안감들이 더 크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수나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세입자 잘못으로 나가는 건 어쨌든 세입자분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 집의 하자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 그 돈을 지금은 마련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사실 월세 시절에는 제가 가장 보증금이 높은 게 2천인데 뭐 2천 정도야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급하게 마련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바로 빼줘야 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입자 보증금만 하면 전체를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씩만 잡아도 한 3억이란 말이야. 세입자가 갑자기 돈 빼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빼달라고 한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거니까 내가 빼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나머지 월세를 뭐 다 주고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남에서 한번 집에
하자로 인해서 빼준 경험을 한 적이 있긴 하죠. 누수가 일어나고 하다 보면 세입자가 간혹 요구는 하는 것 같아요. 빼달라. 그때도 선생님이 상황이 되니까 빼줄 수 있었던 네, 거지. 네. 물론 집에 하자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내가 항상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계약 기간 중간이니까 그럼 내가 빼줄 수 없단 말이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내놓을 때 현 상태로서 임대를 해준 거니까 그건 맞아요. 세입자도 감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온 부분이에요. 네네. 추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자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세입자가 문제가 생겼다 해서 연락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다 대응을 해줬다고 난 생각이 네, 좀 네. 들어서 선생님은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니까 불편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네, 월세 때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게 더 저한테도 좋기도 했고 어차피 수리를 해야 똑같은 돈을 들인다면 네. 나가고 깔끔하게 하는 게 저도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 나은 점도 있어서 저를 위해 그랬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전세는 그게 안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네. 되는 돈이니까 이거를 2천만 원 정도는 사실 급하게 충당할 수 있는 돈인데 네. 1억은 그렇게 마련하기가 쉬운 돈은 사실 아니니까 네.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 채나 되니까 약간 마음이 무거운 구석도 있나 봐요. 간격이 또 2달 간격이어서 4번, 5번이 네. 세입자를 받은 시기가 네. 한 2달 텀이니까 이게 2년 후에 비슷하게 몰려온다는 맞아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죠. 지금 생각으로는 2년 동안 1억을 벌어두면 된다. 그렇죠. 생각은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뭐 열심히 살아야죠. 10억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뭐. 해봐야 아는 거고. 선생님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지금 6번째 채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조금 간격을 떼놓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5번째 집은 경매로 안 하고 네. 일반 매매로 하셨다고 네, 하셔서 네. 그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 투자금을 회수를 하면은 혹은 계약이 돼서 어느 시점에 내가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라는 게 보이면 다음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좀 그렇거든요, 네. 요새. 근데 그게 이제 1, 2, 3, 4채 할 때는 경매 사이클은 어쨌든 6개월 정도를 소위 잡고 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세입자 받는 것까지. 네, 네. 그래서 나간 이후로 경매를 늘 해왔으니까 그맘때쯤부터 입찰을 넣기 시작하면 간격이 5, 6개월 나요. 혹은 그렇죠. 빠르면 3개월 나고. 그렇죠. 두세 채 동시에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 패턴으로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